이것이야말로 조국 캐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열의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 증오와 보복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께 사죄하고 단결 사퇴하라! 우리 모두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보로, 국방으로, 경제로, 민생으로 다 불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권의 혼술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4시 반입니다. 지금 앞에 먼저 보신 이 화면은 오늘 한국당이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지금부터 약 2시간 반 전에 한 3시간 전에 오후 1시 반부터 장애 집회를 열었죠. 제목은 주제는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이 집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김진태 의원 그리고 또 청년 당원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원내대표, 한기환 대표 연설을 짧게 들었었습니다. 짧게 들을 수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은 한국당 집회가 아닙니다. 한국당은 이 집회를 끝나고 지금 효자동 치안센터 쪽으로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는 그쪽이죠. 효자동 주민센터로 행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행진을 하러 다 떠났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는 한국당 집회 참석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뒤로 보이는 장면은 우리 공화당 제140차 태극기 집회입니다. 천만이 무죄 석방운동본부가 주최를 했고 우리 공화당이 주관을 하는 이 행사, 이 집회죠. 오후 1시에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조원진 공동대표나 홍문종 공동대표 다 연설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을 떠나서 숭례문을 거쳐서 이 광화문 쪽으로 지금 행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행진을 광화문 광장까지 해서 잠시 후 한 5시쯤에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2부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위해 떠난 그 똑같은 장소에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한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지금 현상에서 분열되어 있는 보수 우파의 현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집회가 같은 목적이죠. 같은 목적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지소미아 문제나 한일 정부 보호 협정 이 문제나 또는 한일 경제 전쟁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또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상당히 외교적으로 굴욕적인 자세를 보는 그런 문제를 성토를 하고, 또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문제를 성토하는 여러 가지 이중성을 보이는 그 문제를 성토하는 그런 같은 목적의 집회인데 서로 집회를 달리하는 것이죠. 한쪽이 하고 떠나니까는 그쪽에 다시 다른 보수 우파 진영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도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조직 플레이를 해서 서로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수단이 많은데 그거를 못하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다시피 보수 야당이 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론 바른미래당도 있지만 우리 공화당과 한국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미래당도 나중에 총선 앞두고는 다 합쳐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은 뭐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지금 한국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 힘이 약한 야당은 좀 무시를 하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처음에는 뭐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하고 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조국을 보호하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했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좀 야당을 신경 쓰지 않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꼼수 기부입니다. 꼼수 기부. 조국 후보자가 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는 뭐 기부를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머니가 이사장이고 조국 후보자 본인이 이사인데 퇴진을 하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죠. 사모펀드는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 5천을 실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꼼수입니다. 자, 이거 특히 웅동학원 문제는 이 재산 헌납이 아니라 채무 면제용 기부입니다. 채무 면제. 뭐냐면은 지금 웅동학원의 재산 가치를 놓고는 뭐 128억부터 13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학원 자체 재산 가치가. 그런데 부채는 그 2배입니다. 거의 다 합하면은 240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지금 그 2억으로 제기된 것들이 가족들의 뭐 동생 가족의 위장 이혼 또 위장 소송 이런 것을 해서 학원 재단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죠. 그 과정에서 갚지 않은 공사 대금이 10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빼돌렸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전 재수가 가진 것을 그 채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못 가져가게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포기를 시킬 건지 그런 부분도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그 100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것이고, 은행 대출 86억 원이 있고, 또 이 은행 대출 86억 원 중에서는 뭐 35억 원 뭐 공사한다고 대출했던 돈이 뭐 사라졌다 그런 의혹도 있었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동생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그리고 이자를 합해서 55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55억 원 때문에 지금 가압류가 되는 상태죠, 재산이. 그런데 이것을 마치 순수하게 우리 이런 재단을 국가에 뭐 헌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기부를 하는 선의의 기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꼼수죠.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억 원을 가족들이 약정을 하고 10억 5천을 실투자했는데, 자, 사모펀드 이 정체가 지금 들통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익 가치가 없어진 그 자산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개인 출자자가 6명인데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들통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나머지 3명이 한 사람은 처남이고 2사람은 처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펀드죠. 이 가족펀드를 만드는 이유는 상속세를 편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달 만에 이 펀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펀드에서 투자한 업체가 강극공사를 뭐 100몇 개나 가져왔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종의 민정수석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펀드를 상당히 키우고 또는 뭐 고급 정보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펀드를 상당히 키워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의혹입니다.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들통나버렸으니까는 이제 사모펀드가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억 5천만 원 투자한 거
이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면서 100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재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분은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이것이 그대로 조국 후보자가 의도한 대로 자, 이렇게 내 이거 두 가지 기부했으니까는 그냥 끝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4년에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되니까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버텼죠. 근데 결국 낙마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사모펀드 그 웅동학원 이것을 가지고 여론을 좋게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를 똑바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 야당이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권 투쟁을 위한 목소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 뒤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집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공화당 주최 집회 지금 행진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행진 끝나고 광화문 광장,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2차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 지금 한국당이 집회를 하고 떠난 자리에 우리 공화당 태극기부대가 다시 집회를 하고 서로 갈라진 이런 행태가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사태 같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어지겠죠. 정권 중반 말기로 가면서 이어질 텐데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정말 견제 세력으로서 정권이 독선 독조를 못하도록 만드는 견제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